이제 검증전, 특히 언론에 의한 것보다도 상호 검증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먼저 문재인 후보 측에 대해서는 뭐 아들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은 그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민정수석실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겁니다. 그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3년 4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죠. 노 전 대통령 사돈이 만취해서 교통사고를 냈다 이랬는데 이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2006년 2월에 언론에 의해서 은폐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측은 음주운전도 은폐도 없었다라고 당시에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피해자가 거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거부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자, 올해 4월에 드디어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바로 민정수석실 작성한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당시에 한 거죠? 네, 그게 공개됐는데 사돈이 음주운전 교통사기를 야기했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전자의 입장도 나왔어요. 네네. 그때 당시 사고의 이제 당사자인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그래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게 민주당 대변인의 김경수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한 얘기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비서관선에서 이게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동양보고라고 하는 게 수시로 올라오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기 때문에 이게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비서관이 직접 나와 증언을 하든 왜냐면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사둔과 관련된 일인데 민정수석이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2006년에 문재인 당시 수석은 또 저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청 본청 감사 결과 사실관계가 임시의 주장과 다른 것이라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문제는 이 당시에 과연 사고가 났을 당시에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문재인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 이걸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혹시나 그걸 무마하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조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민정수석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만약 증거를 가지고 얘기 안 하면 대통령 사돈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민정수석이 몰랐다? 이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네, 그래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 대변인이 어제 바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호철 당시 비서관이 2003년 4월은 정권 출범 초기였고 시민 측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 보고가 수시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사건도 그런 동향 보고의 하나로 비서관선에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라는 점을 감안해서 사건 처리가 끝까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고 미숙하게 처리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김경수 대변인 뭐 길게 얘기했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호철 당시 비서관선에서 처리를 하고 당시의 민정수석인 문재인 후보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미숙하게 처리해서 유감이다 라고 알려왔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호철 하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혼이 맑은 사람 해갖고 또 삼철 중에 또 한 사람인데 네. 또 부산파 아닙니까? 부산파 이른바. 그러니까 문재인 전 수석하고도 굉장히 절친한 사이인데 비서관선에서 알고 그냥 거기서 잘랐다. 위로 보고를 안 했다. 근데 대통령 사돈의 문제였다. 뭐가 그러니까 깨림직한 거예요. 정말 그 안 했을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민정수석실의 핵심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사후 처리를 일단 처리는 해놓고 사후 보고 최소한 사후 보고는 했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게 아니냐. 만약에 보고를 안 받았었다면요. 업무를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가 또 거꾸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솔직히 수석이 말이야. 대통령 그 사돈이 그 음주운전 사고 낸 것도 모르고 뭐 하고 있었느냐. 오히려 이런 문제 제기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네. 그때 또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 피해자,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경찰관 얘기가 그때 좀 화제가 됐고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또 입장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청와대는 당시에 피해자가 거액을 요구해서 합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운전자 임씨 지금 경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당시에 많이 찾아왔다. 입막음하려고. 청와대에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고를 빌미로 인사청탁을 한 적도 없고 이
자, 사돈이죠. 사돈으로부터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거는 운전자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저기 사실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또 당시에 오히려 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로 한 달가량 입원 치료 받았고 배 씨 부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이에요. 다 위로금이라며 200~300만 원을 건넸는데 내가 안 받았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하죠. 그 다음에 음주 측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사고라면 이제 상해가 좀 발생을 했고 또 피해자 경찰관이에요, 임모 씨가. 그래서 병원까지 입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유로금 받았네 안 받았네, 뭐 합의금 쪽으로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보면 네.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음주 측정하고 사실은 사고 처리되는 게 맞았겠죠. 더군다나 피해자 경찰관인데 그러면 왜 이게 정식적으로 사고 처리가 안 됐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민정수석의 어떤 사돈이었고 그게 보고가 된 과정에서 이거 사고 처리를 하지 않도록 어떤 뭐 지시랄지 아니면 어떤 뭐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말이 진실이냐는 이제 따져봐야 알겠지만 네네. 사실 어떤 밑에서 민정수석의 어떤 사돈이 사고가 냈는데 민정수석까지는 보고가 안 됐다. 이 부분을 상당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피해 경찰이랑 뭐 문재인 후보 측과 얘기가 굉장히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 아들 취업 특혜 문제도 있고 이런 그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문제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해결해가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 고마해 전혀 사실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전면 부인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수렴해서 사실 여부를 스스로 진상을 규명해서 밝혀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다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인만 하다가는 다른 후보들 검증할 때 또다시 정치 공소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차지에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공론화하고 양성화해서 후보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그 과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에게 책임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절차들을 더 밝혀내서 그 문제를 오히려 명명백백하게 프로세스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신뢰하지 않을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국민들에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오늘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이렇게 어쨌든 해명해야 되는 문제라고 본인이 생각했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돈의 사고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그런 사고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끝났다는데 나중에 2000년도에 와서 그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가 됩니다. 네, 오늘 호남 유세 운동 중에 문재인 후보가 한 얘기고요. 이에 앞서서 역시 호남이 지역구인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몰랐다면 무능력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 친사돈이 사고를 냈는데 민정수석이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당시에 민정수석으로서 무능했음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교롭게 호남에 가서 사과를 했고 호남에 기반을 둔 원내대표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지금 발언을 들어보면 본인이 알았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고를 받았는데 둘 사이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처리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네네. 문재인 후보의 지금 발언을. 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실 인지했었지만 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네네. 그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한 거다라고 본인이 해명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속보가 나올 테니까 전해드리도록 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 부인의 서울대 교수 특채 채용 의혹도 있었는데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의 가운데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찍힌 사진인데 이 사진을 놓고 지금 다양한 얘기가 포기다 라면서
박광원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이런 장문의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중에 내용을 한번 보면요. 네, 일각에선 국민의당이 선거인단 차떼기 동원을 위해서 조폭의 손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전주 지역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검은 양복을 입었다고 조직폭력배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당시 포럼 행사에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안 후보가 얘기하는 미래냐. 이게 조폭과도 손잡는 게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지금 명예훼손 소송 준비 중이라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대부분의 경선에서는 동원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동원을 하지 않는 후보는 사실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는데 사실 전라북도 그 경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제가 뭐 고향이 전주라서 저 사진에 아마 저렇게 뿌옇게 처리가 안 됐으면 조폭인가 아닌지를 제가 본인이 SNS에 올렸다고 해요. 안철수 대표가. 판단해봤는데 지금 후보가. 청년의 포럼이라는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조폭이라고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저기에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 부분은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안철수 측에서는 JC 회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얼굴이 나오네요. 네, 저. 네. 예. JC 회원들은 대부분 다 약간 청년층이 많고요. 네. 어떤 행사 있으면 대부분이 양복을 많이 입죠. 그래서 그게 과연 JC 회원인가. 그리고 만약에 저 사진 찍은 사람 중에 한둘은 껴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범죄인은 아닌 거고, 네. 그 전에 뭐 조폭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또 뭐 개인적인 회사를 다닌다랄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게 조폭을 통해서 어떠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좀 명백해야겠죠.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그 당사자들한테 나갑니다. 저건 뭐냐면 문제가 없는 분들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그 그림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사진에 등장하는 포럼의 책임자가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초청 간담회 후에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지만 누구 하나 조직폭력배와 상관없는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검은 양복 입었다고 조직폭력배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라면서 이 포럼 행사에 참석했던 젊은 분들, 인사들은 JC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었을 뿐이었다라면서 이거 만약에 걷어들이지 않으면 명예훼손 소송하겠다고 한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조폭들이 얼굴에다 조폭 이렇게 써놓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험악하게 생기고 뭐 얼굴에 뭐 무슨 뭐 꼬맨 자국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일반인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럼 뭐 안철수 후보가 애시당 저 주변으로부터 그 조폭 모임인데 가겠느냐 해가지고 인지하고 사전 인지를 했는데 갔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문제 삼을 수가 있는데요. 네. 정치인들은, 그 조폭은 뭐 또 투표권이 없습니까? 누가 있던 하여가 다 이제 유세 활동을 하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폭 아니니까 그걸 전제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거를 이제 조폭이라고 저런 식으로 딱 낙인을 찍는데요. 네. 근데 요새는요, 조폭들도 다 나름대로 뭐 회사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조직폭력 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뭐 꽤 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은 꽤 또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박광원 대변인 성명을 보면 그런 그 소리가 나와서 전주 지역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라고 한 거지 박 대변인 역시 조폭이라고 단정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본질은 조직폭력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민의당 경선이 호남에서는 9만 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다른 지역, 영남 같은 경우는 1만 명 겨우 넘을 정도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호남의 압도적인 참여의 배경이 국민의당의 지지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 광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주지검에 고발한 렌터카 차떼기라 해서 17대를 동원해서 임차료와 운전사 수고료까지 인건비 지급한 것 때문에 검찰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원 선거라든가 차떼기 경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온당한데 그 사람들이 조폭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향후에 정당한 검증에 대한 문제조차도 아마 정치 공세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떼기 동원 의혹이 맞는지 이분들이 조폭인지 아닌지는 명확한 수사나 이 사실관계의 입증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느 쪽도 단정한 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조사가 하나 실시됐는데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 2위 순위가 바뀐 결과인데요. 비호감 후보들의 순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자, 보통 이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거의 비호감도 1위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1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38%의 비호감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2위가 이제 문재인 후보 28.1%.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로 가면 비호감도가 확 줍니다. 네. 그래서 비호감도에서는 저 두 후보가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입장인데 1위로 올라선 홍준표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호감도 비호감도 그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원래 일을 하지 않으면 호감도가 1위예요. 인심이나 쓰고 좋은 말이나 하고 일 안 하면 호감도가 1위예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어요. 호감도 비호감도 보고 뽑으려면 그건 탤런트 선발돼야지. 네, 트럼프 얼마나 비호감도가 높았냐 이렇게 그래도 얘기를 대통령 합니다. 됐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오바마는요? 오바마는 비호감도가 낮았음에도 인기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잘했고요. 오바마에 대한 지지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 비율을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홍준표 지금 후보의 저 비호감도는 사실은 말 때문에 그래요. 막말을 하잖아요. 글쎄,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거친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제 살 깎아먹는 겁니다. 본인은 그걸 통해서 뭔가 반전의 길을 노리려고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독이 돼서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서 소장님. 예, 막말도 있지만 이 얘기는 또 추가적으로 TK 지역에 고정 지지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고정 지지층을 상대로 한 메시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지자들, 다른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비호감이 늘어나는 거는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고정 지지층이 늘어날수록 그 고정 지지층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층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 대구 경북 지역의 보수의 적자임을 자임하는 그런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또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일요일이 되면 선거는 딱 30일, 대선은 30일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신 변수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밝혀지는가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겠죠. 오늘 네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